일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샤프 펜슬 하나에도 복잡한 기술이 숨겨져 있습니다. 조립에 필요한 부품의 수만 무려 10개. 여기에 각각의 부속품을 가공하는 것까지 계산하면 완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자그만치 40가지 이상의 공정이 필요하답니다. 특히 샤프심을 밀어내주는 앞부분에 정밀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는군요. 그도 그럴 것이 한 뼘 남짓한 샤프 안에 밀리미터 단위의 초정밀 부품들을 전부 다 조립해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샤프심이 지나는 연결 파이프부터 장치를 고정시키고 벌려주는 부품들까지 하나같이 일반 카메라 렌즈에는 잡히지도 않을 만큼 세밀하고 정교한 부품들인데요. 이렇게 각각의 부품들이 맡은 바 제 역할을 다 해야만 비로소 샤프 펜슬 하나의 메커니즘이 완성된답니다. 황동 교체. 이른 아침 일과를 시작하는 작업자들. 먼저 묵직해 보이는 철선을 가져와 기계 위로 올려주는데요. 이게 황동 재료예요, 황동. 샤프 두 재료가 황동인 거예요? 네, 황동이에요. 구리에 아연을 첨가한 황동 와이어는 가공성이 좋은 유연한 소재일 뿐만이 아니라 적당한 무게로 안정적인 필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샤프 펜슬 부품을 만드는 데 주된 재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저가의 수입 제품과 비교하면 훨씬 더 우수한 필기감을 자랑한다고 하는군요. 연결 파이프를 만들기 위한 1차 절단 과정에선 먼저 와이어를 1.93cm 길이로 잘라줍니다. 곁에 선 작업자가 규격에 맞게 잘렸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요. 외경이 2.2가 나와요. 전부 다 외경도 깎고 드릴로 내경도 뚫고 그렇게 해서 심히 관통할 수 있는, 도하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가공하는 거예요. 지름 2.2mm에 불과한 와이어 사이로 샤프심이 관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 말만 들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려진 황동 재료를 가지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작업자. 커다란 기계 속으로 준비된 재료를 투입시켜주는군요. 라인 머신이라고 불리는 이 기계는 샤프 펜슬 부품을 가공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손톱보다도 작은 정교한 부품들을 여러 차례 깎고 다듬어주는 장비랍니다. 처음에 이제 재료가 투입이 되고 나서 외경을 먼저 가공합니다. 그 면을 평평하게 해서 일자로 만들어주고 드릴로 심히 도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 내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워낙 작다 보니까 한 공정에는 끝나지 않고 4번에 나눠가지고 우리 공정을 하나를 만듭니다. 가공 전후의 모습을 비교해보니 실로 감탄을 자아냅니다. 가느다란 황동에 자칫 구멍이라도 날까 무려 16단계에 걸쳐 조금씩 작업을 진행한다는 절삭 공정. 먼저 바깥쪽 표면부터 살며시 깎아준 다음 이번엔 드릴을 이용해서 4번에 걸쳐 내부 공간을 깎아 나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과정을 반복하며 표면을 다듬고 홈을 만들어주는 등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뭉툭했던 끝이 평평하게 다듬어지고 또다시 날렵하게 변모하기까지 참으로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군요. 작업을 마치고 나온 부품들은 육안으로 먼저 살펴본 다음 측정기로 다시 한번 치수를 확인합니다. 1.2를 가공해서 1.94로 맞추는 거죠. 0.몇 mm, 한 100분의 2, 3, 그 정도 도차도 거의 없는 게 가장 좋죠. 기름 가져와라! 잠시 후 외부 창고에서 기름을 가져오는 작업자. 곧바로 절삭 기계 뒤편으로 가서 기름을 부어주는데요.
건 절산유 부족해가지고 부은 겁니다. 절삭 가공할 때 그 열 식혀주고 그 드릴 날 보호해주는 겁니다. 금속을 정밀 가공하는 작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라는 절삭유. 정제된 윤활유에 부식을 방지하는 첨가제가 더해진 합성유의 일종이랍니다. 그런데 절삭유를 보충한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작업자. 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디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삐지 부러져가지고 예. 교체를 해야 돼요. 황동을 깎아주던 드릴 가운데 하나가 부러져 버린 상황. 서둘러 새로운 날로 교체할 준비를 하는데요. 오래 써가지고 드릴이 마모돼가지고 부러졌습니다. 1mm요. 마치 바늘처럼 가늘고 뾰족한 샤프 펜슬용 드릴. 2.2mm짜리를 1mm짜리 드릴로 뚫는 거예요? 예예. 30만 개 자르죠. 30만 개요? 예예. 와, 1mm짜리 드릴이요? 예예. 샤프 종류에 따라 드릴의 굵기도 달라지는데 심지어 0.5mm짜리도 있다고 하는군요. 라인 하나에만 여러 대의 드릴이 있다 보니 2, 3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날을 갈아줘야 한답니다. 그 옛날 일일이 사람 손으로 부품을 깎던 시절에 비하면 훨씬 수월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기계를 멈춰 세운 김에 또 한 가지를 해야 하는 작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쌓이면 기름이 나오는 그 공간이 막히기 때문에 바로 드릴로 깎아낸 황동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작업입니다. 좁은 기계 틈새 사이사이를 말끔하게 닦아내는 작업자. 잠시 후 절삭기를 다시 가동시켜 부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작업자들. 그렇게 라인이 한 바퀴 돌고 나면 제품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을 거치게 된답니다. 제대로 잘 깎였는지 속속들이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현미경까지 동원이 된다는군요. 0.6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는 겁니다. 육안으로는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 초정밀 샤프 펜슬 부품. 이런 부품들을 날마다 지켜봐야 하니 작업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장이 2mm밖에 안 돼요. 그 2mm에 그 한 0.5 정도 폼이 있는지 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 돼서 눈이 많이 피곤하게 되는 거죠. 샤프 펜슬은 정밀 부품들이 한데 모인 메커니즘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브를 한 번 누를 때마다 샤프심을 균일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모든 장치들이 유기적으로 작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품 가공이 끝난 늦은 오후. 이번엔 조립 공정을 이어가는데요. 부품을 체결해주는 기계예요. 예전같이 사람 손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고 또 현재적으로는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그 효율 면에서도 좋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렇게 조립을 하는 거죠. 이곳에선 생산한 부품들을 주로 큰 문구 회사에 납품하는 편이지만 주문에 따라선 직접 완제품으로까지 조립하기도 한답니다. 오늘은 판촉용 제품으로 주문받은 물량을 조립할 예정이라는군요. 먼저 각각의 부품들을 기계 속에 채워주면 원탁 모양의 조립기가 한 칸씩 이동하면서 부품들을 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샤프심을 잡아주는 메인 부품 위로 스프링과 심, 파이프까지 끼워주고 나면 얼추 샤프의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뒤를 이어
파이프 끝에 지우개를 끼워주고 그 위에 뚜껑 역할을 하는 노브까지 덮어주면 1차 조립 과정이 마무리된답니다. 날마다 이렇게 샤프를 만들며 40년을 한결같이 버텨온 대표 작업자.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원자재가 쌌고 인건비가 쌌고 국내에서 해도 좋은 제품 만들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거의 90%는 중국에서 들어오지. 우리가 10%를 움직이는 거 살아오는 건데 그러면 희망적인 건 내가 하는 이유가 언젠가는 내가 이 시설을 해놔놓고 물건 나오고 물건 좋으면은 찾아오지 않겠나. 이런 신념을 이제는 대를 이어 아들이 지켜나가고 있답니다. 샤프 제조 공정의 대미를 장식하는 건 역시나 작업자의 손입니다. 1차 조립으로 완성된 몸체를 케이스에 끼워 넣고 샤프 촉을 조립해 작업을 마무리 짓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과정 하나가 더 남아있다는군요. 바로 검수 작업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심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데거든요. 3-4천 개 하는 거죠. 샤프 하나가 소비자의 손에 닿기까지는 이렇게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최종적으로 작업자의 손을 거쳐 검수를 마친 제품만이 비로소 출고될 자격을 얻습니다.